바야흐로 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의 한가운데 여기 누구보다 찬란한 봄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들. 당신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지? 다행히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는 현재까지는 앞으로 두려울 것 같아? 모르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는 예정된 이별의 시간. 천국도 같이 가면 좋지만 어떻게? 그거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근데서 어떤 중에 우리 둘이 같이 갑시다. 그러면 둘이 가면은 딴딴딴딴 하는 것 같다고. 너무 행복하죠. 행복해요.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들의 하루는 매 순간 특별하다.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 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관찰 카메라, 그 소중한 하루를 함께했다. 해마다 암으로 사망하는 이들은 약 7만여 명. 국민 4명 중 1명은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상적인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는 그곳. 호스피스 병원의 하루를 지켜보기로 했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끝,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 죽음이다. 생의 마지막이자 또 다른 여행의 시작.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려운 주제, 관찰 카메라. 왠지 조심스럽다. 정신없이 바삐 돌아가는 일상. 무심히 지나치던 수많은 날들 중 하루가 이곳에선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그때 촬영을 시작하기도 전 병원에 새로운 식구가 등장했다. 관찰팀이 짐을 푸는 사이 2층 입원실 로비에 도착한 환자. 무려 40여 명 가까이 되는 대기 순번을 기다린 끝에 이곳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데, 관찰 카메라, 가족들을 따라 입원실 안으로 들어가 봤다. 돈 드렸어? 어머니. 이분 여기 소개해주셔서 왔어요. 어머니. 예. 여기 잘 오신 거예요. 모르겠네. 제가 카메라 대고 있으니까. 겉보기엔 이렇게 정정해 보이셔도 그냥 하루 살다 죽어도 통증이 없다 죽으면 괜찮아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는데, 어머니 저 넘어갈게요. 예, 가셔요. 또 나중에 또 만나요.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건강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조심하세요. 예, 예.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뒤로 하고 발길을 돌리는 구급대원. 환자 이송을 전문으로 하는 그 사설 구급대예요. 네, 사설 구급대인데 저희는 자주 오죠. 네, 자주 왔다 갔다 하죠. 뭐 한 달에 한 3-4번씩은 왔다 갔다 하죠. 그 아주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었는데 그 항암 치료를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를 하시고 댁에 내려가셨다가 혼자 계시기에 되게 고통스러워서 힘드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냥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돼서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 시각 2층 입원실에서 또 한 번 일이 생긴 모양이다. 로비 입구에 앉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여인과 그녀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조금 전 남편을 떠나보냈다고 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이곳의 현실이라지만 그래도 이별은 참 아프다. 삶과 죽음이 이웃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은 나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걸어다니며 식사를 하셨다는 고인. 새벽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임종하게 됐다는데, 잠시 후 고인을 모신 일행이 병원을 떠날 채비를 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했었다 일일이 인사를 전하는 유족들.
매일같이 겪게 되는 일이지만 배웅하는 이들 역시 마음이 무겁다. 평균 입원 일수 25일, 길어야 2달이 채 되지 않는다. 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선택한 평안한 죽음. 그 여정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어저께도 네 사람 가는 거예요. 네 사람. 여기 그래요. 그리고 보실 때 처음에 첫 번째 보실 때 기분 어떠셨어요? 썸짓하대 이제 좀 보니까 그냥 우리도 죽으면 저렇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보통으로 여기지더라고. 좀 마음이 아프지. 그냥 좀 들어가보고 와야 되겠네. 이따 봬요. 덤덤한 듯 말씀하시더니 그래도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셨나 보다. 1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을 때부터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병이 진행된 탓에 항암 치료를 포기한 채 지내왔다는 어르신. 두 분 지내시는 모습이 궁금해 입원실 안을 살짝 들여다보는데 그제야 뒤따라온 카메라를 발견한 할머니. 아니 여기 따라오셨네 또. 아이고 뭘? 여기가 지금. 아 사진 왜 찍느냐고? 그럼 어디서 뭐 사진 찍어? 어서 오셨어요? 저희는 채널A라고요. 네. 관찰 카메라 24시간이라고. 네? 관찰 카메라 24시간이요. 관찰 카메라 24시라고 아마 여기 와서 여기 저기 와서 사진 찍는 모양이야. 신문 보는 것도 찍어요? 네? 신문 보는 것도 찍어요? 신문이요? 그건 아니지. 신문 보는 것도 이제 한번 찍을 수도 있지. 4번 카메라 살짝 당황했다. 유명한 배우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 저분이. 아저씨 배우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 병원에 말씀드린 거예요? 옆자리 할머니 농담 덕에 겨우 긴장이 풀어진다. 이댁 어르신께서는 이곳에 온 지 어느덧 보름이 넘으셨다는데 어디가 편찮으신 걸까? 우리 할아버지시면 위암 말기에 전이가 되어가지고 지금 뭐 편도 있는 데 가서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편찮으심 중이에요. 29, 23세 만나 61년을 해로한 부부. 지금처럼만이라도 조금 더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천국도 같이 가면 좋지만 어떻게? 그거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가 그래서 어떤 집에 우리 둘이 같이 갑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둘이 손 붙잡고서 이렇게 저기 우리 집 홀인 저기 마루가 넓어요. 그러면 둘이 가면은 딴 그러고 간다고. 그럼 우리 둘이 귀여운 그래. 불시에 찾아오는 감정의 소용돌이. 그것이 곱절이 돼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암이 유방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게 전이가 뼈로 갔어요. 뼈로요? 예, 다리 뼈로 여기가 그래 여기 또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다시 이게 이쪽으로 또 전이가 또 된 거예요. 가슴으로 전이가 됐는데 또 임파선을 탔어요. 이쪽에요. 그래서 양쪽 팔을 다 못 쓰니까 얼굴만 진짜 정말 이거만 정말 좋다 뿐이지 저는 나머지는 정말 여기만 좋다 뿐이지.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네, 어머니예요. 혹시 연세가 80세. 80세요? 네. 어머님은 아까 어디? 어머니 대장암이었어요. 네. 모녀가 함께 가야 할 곳이 왜 하필 그곳인지 원망스럽진 않을까. 편하게 주무시는데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계시면 좀 남다를 것 같아. 이렇게 그렇죠. 어머니가 아픈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엄마한테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픈 딸이 다른 병원에 있는 것보다 나도 어머니를 바라보고 엄마도 나를 바라보고 서로가 위로하면서 이렇게 병실에 같이 있는 것도 이런 행복은 또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간병인의 손에서 어머니가 위험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내 딸이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갈아줘도 내 딸이 갈아주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제가 옆에 어머니 옆에 있어주는 게. 그래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그럼요. 너무 행복하죠. 행복해요. 마지막 순간 행복한 기억만을 가지고 떠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 조용하던 1층 로비에도 눈에 띄는 한 부부가 등장했다. 휠체어를 밀고 복도 저편으로 요유히 사라지는 주인공. 어디 산책이라도 나가시는 건가 했더니 잠시 후 휠체어 부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넓은 로비를 운동장 삼아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부부. 로비 한 바퀴도 모자라 이쪽 저쪽 복도 끝까지 순회를 마치고 또다시 로비 한 바퀴 돌입한다. 도중에 목이 마르면 물도 한 잔 마셔가며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는 두 사람. 알고 보니 이곳에서 제일 바쁜 부부란다. 그렇게 한참을 돌고 나서야 운동을 마치고 걸음을 멈추는 부부. 남편이 잠든 이 순간이 아내에겐 유일한 휴식 시간이라는데. 지금 완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병원에서 3, 4살 진행이에요. 애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진행이. 그러니까 애기야 애기. 몸은 크지만 애기가 돼버린 거지. 남편의 시간은 자꾸만 거꾸로 흐른다. 아내는 여자가 아닌 엄마가 되어야만 했다는데.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대신 남은 삶을 조금 더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 호스피스 병원. 그 수많은 사연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 또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될까? 1분 1초의 순간조차 눈을 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긴 24시간의 관찰. 0시 정각 관찰 스타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관찰 스타트 사인이 내려지던 그때 1층 입원실 한 곳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무언가를 찾아 누르는 환자.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응급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인데 비상등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달려온 호스피스 봉사자. 인근에 있던 1번 카메라 역시 황급히 병실을 찾았다. 그 시각 병실을 돌고 있던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 역시 한달음에 병실을 향해 달려왔는데 폐암 말기. 이미 정상적인 폐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산소를 공급해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고 진통제로 통증을 줄여주는 것밖엔 도울 길이 없다는데. 그래도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놀란 보호자도 그제야 마음을 놓는다. 잠깐 자리를 비운 것조차 마음이 쓰이는 모양인데. 별로 열이 없는데.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동생이에요. 동생. 유난히 굴곡 많은 생을 살았다는 동생. 지켜보는 형님 얼굴에 지난 세월이 흐른다. 참 관리를 잘못해서 너무 혼자 살면서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돌 빠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억세게 살다 보니까 자기 몸에 병마가 온지 찾아온 줄도 모르고 그냥. 누구에게나 다시 없을 오늘이지만 이들에겐 어쩌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조금 전 응급 상황까지 겪고 나니 형님, 이제는 나의 동생에게서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다. 새벽 0시 40분 베개 들고 로비에 등장한 남녀.
아닌 밤중에 무슨 일일까 하고 서둘러 뒤를 따르는 관찰 카메라. 설마 이 야심한 밤에 운동이라도 하려는 걸까? 예의주시하던 바로 그때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은 두 사람. 그러더니 소파 한쪽에서 잘 준비를 한다. 가지고 나온 벽에로 곱게 잠자리를 마련하고 꼼꼼히 이불까지 덮어주는 모습. 그런데 누운 지 1분도 안 돼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 어디가 많이 불편한 듯한데. 피곤해 잠이 쏟아져도 통증 때문에 쉽게 잠들지도 못하는 상황. 하지만 맨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고 했다. 온몸에 마약성 패치를 가득 붙이고도 통증을 호소했을 정도였다는데. 다리 지난 것 같아? 많이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고의 시간. 곁을 지키며 마음을 더해주는 것만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한계일 터. 이렇게 누우시면 불편하신 거예요? 오리지는 단간암이고요. 그러니까 근원은 그 암의 근원은 단간암이고요. 그리고 전이가 되셨는데요. 척추뼈 뒤하고 복부하고 온몸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셨으니까 임파선이 전이되다 보니까 다리 두 개가 임파선에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 제대로 포지션 잡기가 좀 힘드신 거죠. 그래서 다리도 내올려 계셔도 항상 부어 있고. 그러니까 복부 쪽으로 또 그 암이 전이되다 보니까 바로 누워도 숨이 차신 거예요. 하나 안 하셔도 같이 깝깝하시고. 그런 누나를 위해 주말마다 병원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동생. 그렇죠. 또 못 잘 수도 있으니까 왔다가 아마 또 잘 못 잘 거예요. 아니 원래 잘 못 자요. 낮에 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곁을 지키는 동생의 시간도 온전히 누나에게 맞춰져 있다. 새벽 1시 45분 잠을 설치고 있는 현미 씨 곁으로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다가선다. 안부를 주고받는 건가 했더니 이제는 아예 발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잠옷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는 듯 깊은 밤 두 여자의 대화가 길어진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서로. 오히려 나는 언니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애기 아빠가 얼마나 두려울까, 무서울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무너지는 거야. 그 순간 내가. 그치. 사실 애들 걱정도 별로 안 해. 애들은 잘 알아날 거야. 어떤 방향이든. 애기 아빠 너무 걱정인 거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애기 아빠한테 외로운 순간이 아닐까. 가족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순간순간 두려울 거라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속마음을 어렵게 꺼내놓은 그녀. 안 울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애기 아빠 한번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외로울까봐, 무섭고 두려울까봐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파. 날 보는 동생의 마음도 이럴까. 현미 씨 마음이 아려온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사람들. 너무 친하신가 봐. 다 친하죠. 그렇죠. 서로 다 같은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언니는 애기 아빠랑 같은 아픔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의논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이 순간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그런데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는 두 여자.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 중이신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치? 한자들.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어 올린 2번 카메라. 근데 도통 모르겠다. 두 분 지금 뭘 보고 계신 건지. 하늘, 바깥 하늘. 저 안 보여요. 실내가 비쳐 보이는 것만 보여요. 착한 사람에게는 보여요. 왜 안 보일까 싶어서. 관찰 카메라. 마음 수양 좀 해야겠다.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통증과의 사투. 그 힘겨운 시간이 지나간 새벽 6시 5분. 어제 꿈꿨던 내일은 오늘이 되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아침을 기다린다는 할머니. 오늘도 1등으로 하루를 여셨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밤새 평안하셨는지 입원실 상황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일어나야지요. 식사하러 가야지요. 또 가서, 응? 가서 또 먹어야지. 그런데 함께 천국 가고 싶다던 할머님 댁 어르신이 조금 이상하다. 아무리 깨워도 대답이 없으시다. 이거 드시고요, 어머니 3개. 진통제는 입맛 가꾸는 위 보호제 같은 3가지. 식사하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는 할머니. 그러고 보니 여느 병원의 풍경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조용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일상의 연속인데. 그래, 식전을 3개 들고 나와요. 어머니, 속쓰리고 하면 아프니까 이거는 식후에 드는 거고 일어나서 3개씩 들고 가요. 혹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버님, 안 먹어서 그런가? 아버님, 한인언니. 여전히 반응이 없는 어르신. 아버님, 한인호님. 아버님 좀 일어나 보셔요. 너무 깊이 주무시네. 아버님. 아니, 어저께. 잠자는 약은 몇 시에 넣었지? 10시에 들어가죠. 아버님 좀 눈 좀 떠보셔요. 아버님. 에이, 놀래라. 아버님이 식사하실 시간이라 너무 잘 주무셨나 보다. 그죠? 다행히 눈을 뜨셨지만 불안함의 맥을 짚어 확인까지 하시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남편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셨나 보다. 어머,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어? 어때? 정신을 차려봐요. 어디가 어때? 확실히 얘기를 해봐. 어디가 아프셔? 안 아파? 그럼 기운이 없는 거요. 그럼 또 어때?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어? 어때? 어? 어때? 이상하네. 대답이 없으세요? 어? 대답이 없으세요, 할아버지? 아니, 있기는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셔. 많이 놀라신 듯한데 잠시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병실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부답, 말 한마디 없으시다.
그런 할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기만 한 할머니. 오늘 안 오셨는데. 오늘 주일이라 안 오셨고. 이때 부스럭대는 4번 카메라. 운다. 그래도 촬영은 계속한다. 이제는 잠 안 온다고 부산은 못.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조차 부산만 맞으면. 어르신께 행여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걸까 마음 졸이던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 주무신다. 졸긴 확실히 졸려서 그런 건가? 또 잘 주무시네요. 어? 또 주무시네. 네. 졸린 거예요? 할아버지 깨셨다. 물 더 드릴까? 미물 좀 잡수셔. 그럼 물? 응?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 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할머니. 지켜보던 4번 카메라. 재빨리 카메라 들고 뒤를 따라가 보는데 어디 갔어? 네? 아, 뭐 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아, 나 텔레비에 보일까봐 내가 이렇게 피했는데 왜 보더라고. 곱디 고운 할머니. 경황 없어 미처 못하신 단장을 이렇게나마 하신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 운다고 해결할 일도 아니고. 마음만 아프지. 그래도 그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날 더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그만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마음 어르신도 아실 겁니다. 그 시각 아침 식사 배식이 한창인 식당 입구 5번 카메라에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다.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팡팡. 어? 밥? 조금만 기다려.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응. 배고프신가 봐요. 이 댁은 간밤에 안녕하셨나 보다. 밥 먹어야 밥 먹어야 된대. 남편 컨디션이 좋으니 아내도 덩달아 웃음꽃이 핀다. 안 빠졌어? 곱게 냅킨까지 펼쳐두고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하는 남편. 일단 국으로 목부터 죽이고 죽도 한 숟갈. 반찬으론 김치 하나. 한 입 쏙 받아 드신다. 이렇게나 잘 드시니 얼마나 좋은지 수발하는 아내도 신이 난다. 줄게. 아저씨 정말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오늘따라 굉장히 적극적이시다. 그런데 몇술 떴다고 그새 입을 닦는다. 이거는 시금치도 싫다. 김치도 싫다. 무조건 싫다신다. 밥 투정하는 꼬마와 어떻게든 먹이려는 엄마 같다. 밥 먹어야지. 오늘 하루 견뎌. 아까 배고프시다고. 배고프다 그랬잖아. 왜 싫어? 왜 싫어? 왜 먹였더니? 아까 배고프다 그랬잖아. 어쨌든 싫으시단. 왜 또 팔짱 끼고 또 준다? 아니 내가 팔짱 끼면 안 먹는다는 말이야? 내가 밥 안 먹어? 엄마 아파도 밥은 먹어야지. 아저씨 맛있게 드세요. 왜 대답하지 말아야지. 안 먹는 거면 대답을 하지 말고 뭘 먹는다고 대답을 해. 응?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팽팽한 신경전 끝에 남편이 꺼낸 말은 과자 달라고? 밥도 떡도 다 싫다는 남편. 그럼 뭐가 좋으실까? 지금 빵이 좋은데
참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남편 마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드시고 싶다는 빵을 구하러 걸음을 옮긴다. 오전 10시 30분 입원실에 있던 환자 가족들이 1층 로비에 모이는 시각. 잠시 후 대부분의 병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진다. 오늘의 특별 무대는 환자 가족들을 대표하는 꼬마들의 재롱잔치. 모처럼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덕분에 즐거운 한때를 보낸 어르신들, 꼬맹이들 오늘 제대로 한 건 했다. 어린 자녀들 때문에 웃으셨죠? 행복하셨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유난히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공공연히 부부 금슬 자랑하는 한 부부가 눈에 띄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네, 웃으시다. 네. 애기 아빠 너무 걱정인 거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애기 아빠한테 외로운 순간이 아닐까. 가족이 있어도. 지난밤 로비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인. 헌데 어제와는 전혀 딴판이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만지고 안고 기대고 거침없이 애정 행각을 펼치는다. 예배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갈 때도 예외일 리가 없다. 자석처럼 남편 뒤에 찰싹 붙어 다니는 아내. 마치 기차 놀이라도 하듯 한 걸음 한 걸음 남편 발자국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아내. 병원 내에서 이미 닭살 부부로 소문이 났단다. (6년)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병마와 싸워가며 오늘까지 버텨온 남편. 일가 친척들에게조차 함구했던 두 사람만의 비밀은 한 달 전 이곳으로 오면서 결국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부부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 한 번이라도 더 남편의 모습을 담아두고 싶다는 아내. 그러면 어머님이랑 애들은 아이들은 주말에만 오시는 거세요? 아니요, 저는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네. 우리 어머니는 상주하시고. 계속 계시고? 응. 아이들은 주말에만? 네, 주말에. 금토일. 얘 학원 간다길래 학원 가지 말고 오라고. 그냥 학교 시험은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잘 볼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이 순간순간 아빠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라서 볼 수 있을 때 봐야 되고 만질 수 있을 때 만져야 되고 그런 거예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 부부에겐 꼬박 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당신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지? 다행이야.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는 언제까지는? 앞으로는 두려울 것 같아? 모르지. 주요. 아내에게 남편은 봄 같은 사람이라. 되게 지금 흐뭇해 보이세요. 웃어요. 천사같이 웃는다. 선생님의 아들 천사같이 웃고 우리 아들은 의사 선생님의 아들 천사같이 웃고 간호사 선생님의 아들 천사같이 저리 웃고 있어요. 웃는다 우리 아들. 오후 1시 5분 로비 한쪽에서 무언가 작업 중인 1번 카메라 발견.
자세히 지켜보니 아기 남편 부부와 함께 있다. 그런데 잠시 후 5번 카메라에 잡힌 화면 속엔 1번 카메라가 없다. 그저 부부 두 사람만 찍혀 있을 뿐인데 그러고 보니 휠체어 한쪽에 자그마한 카메라 한 대가 달라붙어 있다. 부부의 리얼한 동선을 가감없이 보여줄 깍두기 카메라. 절친 용숙 씨를 만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그 후로도 계속 한참이나 뺑뺑이를 도는 부부. 느긋하게 전화도 하고 1번 카메라도 만났다. 용숙 씨를 다시 만났을 땐 이미 6바퀴 이상 돌고 난 다음. 아이고, 보는 것만 해도 힘들다. 어머니 아직도 앉아? 응. 자야지. 주무셔야 그만하시는 거예요? 다리 안 아프세요? 네? 다리 안 아프세요? 아이, 이제 안 아파, 이제. 이제 안 아파요? 건강할 땐 한시도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남편. 이젠 아내가 그렇다. 그 시각 병원 곳곳에선 볕을 쬐고 있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다 보니 주로 낮 시간에 눈을 붙이신다는데 봄볕에 해바라기 하며 망중한의 여유를 즐기는 환자들. 지난밤 역시나 잠을 설쳤던 현미 씨도 동생이 다리를 주물러주는 동안 편안한 단잠에 빠져들었다. 오후 1시 55분 여전히 뺑뺑이 돌고 있는 아기 남편과 아내. 내내 복도만 맴돌던 부부의 휠체어가 웬일로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혹시 바깥바람을 쐬려 나들이라도 가신 걸까 생각하던 찰나. 정확히 1분 뒤 바로 옆 층계를 통해 5번 카메라가 등장했다.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양새.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여기저기 헤매던 5번 카메라. 드디어 목표를 찾았나 보다. 오라! 주인공은 바로 아기 남편 부부. 그런데 여기 있을 리가 있나? 방금 엘리베이터 타고 갔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예. 아직도 돌아다니시나 보네. 가만히 앉아있고. 왜 계속 이렇게 빙빙빙 돌아다니시더라. 운동삼아? 어머니 다리 아플 것 같던데. 매일 그래요. 매일 그래요? 네. 주무실 때까지? 또다시 시작된 숨바꼭질. 어머니 어디 가셨나? 그런데 이때 3층 올라가셨어요? 옆방 할머니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입수한 5번 카메라. 발바닥에 모터 달았다. 한달음에 3층까지 올라가더니 전후 좌우 매의 눈으로 수색을 시작한다. 봉사자 숙소를 거쳐 구석방에서 드디어 만났다. 왜 이렇게 또 예전에 찾아서 한참 내가 인터뷰하기 참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잠들고서야 아내에게 찾아온 휴식의 시간. 왜 그래? 오늘 투닥투닥해. 여기? 장난 아니야. 아까 밥 먹는데 계속 투닥투닥. 뭐라 하고 혼내고. 어디서? 원래 맨날 싸웠지. 사이 안 좋지.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 각방 안 써서 한 침대에서 같이 살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맨날 재워달래지 여기서. 아하, 아저씨 어리광은 전부 아내 때문인 걸로? 가리나 하나 물어볼까? 피리를 누가 보나 했지. 여기서 보면 좀 소리가 클 텐데. 클 텐데 염려하면서도 꿋꿋이 연주를 준비하는 절친 용숙 씨. 부끄럽지만 한번 불어보시겠단다. 크게 들릴까 봐.
가장 간대? 됐다. 눈 떴어. 깼어. 소리 좋대잖아. 결국 27초 만에 용숙 씨의 오카리나 독주회는 막을 내렸다. 주무시는데. 잠깐의 휴식도 이제 그만. 다시 병실로 내려갈 준비를 서두르는 아내. 이제 오후 뺑뺑이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다. 온종일 쉴 새 없이 걷고 또 걸어도 날마다 아기처럼 투정을 부려도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만 이 상태 이대로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아내. 미운 57떼쟁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콩깍지는 여전히 그대로인 모양이다. 오후 4시 45분 병원 입구 주차장이 붐비는 시각. 일요일 이맘때가 되면 주말을 이곳에서 보낸 가족, 친지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한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돌아서는 발길이 쉽사리 떨어질 리가 없다. 현미 씨 동생도 떠날 채비를 한다. 저 이만 가보려고. 그래. 더운 동안에 혹시나. 너무 고맙다 하고. 고맙다 또 하고. 그래하지 마세요. 너무 잘해주죠. 서운한 마음을 감추려 마음에도 없는 농담을 하고 돌아서 가는 길. 남매는 말이 없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다 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던 현미 씨. 서둘러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다음 주에 또 오시죠. 네. 아쉬움이야 뭐 이렇게 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한 바퀴 돌아야겠어요. 현미 씨, 마음이 무겁다. 저녁 7시 50분 복도 끝 고정 카메라에 포착된 노부부와 관찰 카메라 무리들. 한 손에 카메라 쥐고 졸졸 뒤를 따르던 5번 카메라. 운동하시는 거예요? 나도 어디 가시다 해서 따라왔네. 왜 따라다니면서 찍어? 이게 그 유명한 손 잡고 다니기? 손 아주 꼭 잡으시려고 저까지 거드셨어? 60년을 해로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더라는 소문난 인꼬부. 그나저나 아침까지만 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맞나 싶다. 넘어질까봐 저거 하고 다니는데 이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환자용 보행기 대령하는 간호사. 이 앞으로 쑥 들어가세요. 예. 이제야 좀 든든하다. 아무리 다니셔도 괜찮아요. 예, 산책하고 오세요. 로비를 한 바퀴 산책하고 체중계 위에 올라선 할아버지. 지난밤 힘들긴 힘드셨나 보다. 체중이 2kg이나 줄었단다. 설사를 했으니까 1kg가 줄었지.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 기력이 돌아오시니 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한 바퀴 운동을 끝내고 잠시 소파에 앉아 쉬는 어르신들. 정신. 방에 들어가실까? 이거 안 좋아 이거. 손을 못 잡잖아. 아니 여기 가슴에다 대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손을 못 잡잖아. 괜찮아. 괜찮아요?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는 할머니. 헌데 혼자서 부축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지켜보던 5번 카메라가 얼른 손을 거두는데 하나 둘. 아이고. 저. 자, 그럼 가실게요. 두 분에게는 참으로 길고 고단했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한편 2층 간호사실을 주시하던 1번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홀로 독방을 쓰신다는 환자분에게서 호출이 들어왔다는데 궁금해진 1번 카메라 간호사님 따라 슬쩍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화실을 떠올리게 하는 방안의 그림 작품들. 게다가 말씀 한마디 없이 무언가를 적기만 하시는데 그러니까 석션 통 가만히 지켜보니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가 보다. 달라고 이거 드리려고 뭐? 비워달라고? 오케이. 필담을 나누는 조용한 환자. 그도 그림도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네, 이게 구강암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긴 대화를 이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할 수는 없어가지고 간단한 그 대화만을 했고 필요한 대화만을 했는데 그림에 대해서는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긴 대화는 어려우시단다.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방 안의 그림들이라도 감상해보자. 새와 꽃들이 줄을 이루는 작품들. 어떤 이유에서 그리신 건지 딱 하나만 여쭤보기로 했다. 이 꽃 같은데 제가 볼 때 꽃의 의미 혹시 말 끝나기 무섭게 노트 가져오라신다. 벚꽃의 의미를 물어본 1번 카메라에게 선생님은 어떤 답을 해주실까? 벚꽃이 아니라 매화란다. 매화 꽃잎으로 생명을 표현하려 하셨다는데 눈부시게 빛나던 꽃잎들도 때가 되면 시들고 떨어지기 마련일터. 오후 8시 25분 1층 병실 간호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조금 전 방으로 들어갔던 간호사가 이내 돌아 나오고 보호자 역시 뒤따른다. 느리고 조용히 흘러가던 이곳에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듯한데 지금 왜 그러시는데요? 저기 혈압이 지금 안 잡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옆에 환자분도 있고 그래서 임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종방이 따로 저희가 장만돼 있어서 그곳에 가족과 함께 그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드리는 거기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지금.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임종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관계자들. 이제 좀 뺄게요. 암 환자들의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또렷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자 본인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65, 아직은 젊고 젊은 나이. 생의 마지막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더 빼서, 쭉 빼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임종실로 자리를 옮기는 환자.
이곳에 온 지 꼭 보름만이다. 매일 마주하던 일상적인 풍경, 오늘은 이분들의 이야기가 됐다. 좀 더 띄워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시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두 여자, 현미 씨와 아기 남편 아내 미상 씨.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분을 위해 기도를 전하는데 저랑도 보면 옆에서 옆가족이 아빠도 그렇게 갑자기 가지는 그런 생각 안 들어? 갑자기 갈 수 있겠지. 그 시각 짐 정리를 돕던 용숙 씨. 오늘 밤에 아마 어떤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연락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너무 놀라지 마. 몇 시간 전 집으로 돌아갔던 큰아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죽음의 순간을 앞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아들의 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진다. 가족끼리 남은 시간을 좀 잘 보내드리고 하려고 좀 옮겨드렸고요. 그 옆에 분, 그발 같이 계신 분도 약간 심리적으로 그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만 항상 상태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래저래 옮겼습니다. 아직 괜찮지? 어? 있잖아. 할게. 엄마한테 사랑해. 이제와 돌이켜보면 왜 이리 잘못한 기억들만 떠오르는지. 아들은 면목이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다가 아버지 고생했어. 응? 아니 아버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행동만 나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동생들이고 엄마하고 그러고 가지 마. 아버지 내가 했잖아. 맞지 아버지? 며칠 식사도 못하셔서 자꾸만 입이 마르는 아버지. 설탕물로 목을 죽여드리는데 어쩌면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음식이 될지도 모른다. 물 한 모금 시원히 삼킬 수도 없는 괴로움. 마음껏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그저 조용히 편안하게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드리는 수밖에. 도대리 아버지? 어? 보고 싶은 사람 없어 아버지? 와 고모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어. 싫어?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계시던 아버지. 힘겹게 말씀을 꺼내시는데. 예? 자살연구소. 예? 자살연구소. 뭐 아버지? 자살. 아버지. 자살연구소. 좀 올려드릴까 아버지? 다가올 생의 마지막 순간. 그저 편안하시기만을 바라는 가족들. 어머님이랑 어머니가 되게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아이 젊어서 뭐 고생이야 누구나 다 했는데 많이 했어요 하기는. 너무 감사해 하시길래. 네, 네, 너
고생은 뭐 어떤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무지 고생은 우리 아저씨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애들이 그게 안타까워서 저래놓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한 번 무거운 공기가 병동에 내려앉는다. 소리 없는 폭풍이 몰아친 밤 10시 30분. 아기 남편 아내가 서둘러 병실로 향한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에서 깨어나 있던 남편. 이번엔 일으켜달라 아내에게 떼를 쓰기 시작한다. 일어나서 뭐하게? 씻으러 갔다고? 지금 아침 아니야. 지금 아침 아니고 밤이야. 나 이따가 깨면은 저기 씻겨줄게. 아이 달래듯 남편을 달래 재우기 시작하는 밤. 이런 밤이 조금 더 오래 이어지길 바라본다. 누군가에겐 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를 밤 11시 29분.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속속 모이고 있다. 마지막 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 모양이다. 곁을 지키던 관찰 카메라도 가족들만의 온전한 시간을 위해 자리를 비켜드리기로 했다.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24시간의 관찰. 당신이 느낀 하루, 1시간, 1분 1초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침에 눈 뜨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요?